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분통이 터져서 다시 HLB의 오늘 기사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7월부터를 HLB를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2013년, 12년 이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아는 부분인데 2019년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홈페이지에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투 이 젊은 기자를 내가 찾아봤습니다. 조귀동 기자와 이다비 기자, 너희들 너무 잘못했어. 이것이 오늘 HLB가 이 두 분에 의해서 이 두 분이 이 영상을, 저의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두 분에 의해서 HLB의 종목은 2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손실일 수도 있고 손실이기도 하고요. 주주분들한테는 피눈물과 같은 상황입니다. HLB만 1조 3천억 원이 오늘 하루에 증발한 상황이고요. 이 두 분의 오늘 올려진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오늘 단독으로 HLB가 FDA의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를 혐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HLB는 금융당국과 소명 중에 있습니다. 소명하는 형 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젊고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두 분한테 말이에요. 금융당국인 국내 바이오제약 회사의 미국 임상시험 진행 공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019년에 자사의 항암치료제의 미국 내 임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다. 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부분이 이 금융당국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그 두 분의 자의적인 생각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 자조심이라고 약어로 하겠고, 심의를 일단 마쳤고요. 현재 HLB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현재 앞두고 소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너무 지나치게 이와 같은 시장에 내놓게 된다라면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이 기업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나올 건가를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은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이 HLB가 항암치료제 미국 내 임상시험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고요. 자조심은 HLB는 임상시험 결과가 실패에 가까운 것임에도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한 관계자는 어떤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소명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회신에서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와 같은 글을 기사를 썼다라고 한다면 영어로 정확하게 이 문구에 대해서 표명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요구합니다. 영어 어느 정도 잘 하니까 충분히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하게 FDA에서 회신한 내용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HLB는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라고 했고요.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내용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2019년 6월 통보된 항암치료제 리보세나름의 임상시험 결과이다. 이 부분 HLB 진양곤 회장은 지난해 6월, 지난해가 아니고 2019
2019년이라고 써야 됩니다. 요것도 잘못 정정을 바라고요. 이번 임상이 당초 계획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로써 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두 기자분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2019년 6월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나온 입장문을 이렇게 적어보도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2019년 6월 27일 16시 22분 탑라인의 임상결과 발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치를 근거로 한 내부 판단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분석 종료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리보세라닙은 플라시보 대주군 대비 나은 OS 중간값을 보였다. 나은 better. 이는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대비 유사한 수준이나 통계적인 유의성 분석 결과 임상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이었었죠. 이 부분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요.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2차 유효성 평가 지표 중 의미 있는 지표인 MPFS, 즉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간값은 대단히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라고 했고요. 셋째, 부작용 또한 경미한 수준으로 리보세라닙의 기존 연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잘 진행이 됐다라고 했던 거고요. 따라서 유의미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1차 유효성 평가 지수인 OS가 임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번 임상 결과 치료는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께서는 이번 임상이 당초 계약한 목표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로써 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부의 판단, 어디에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여기에 보세요. 허가 신청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보세요. 그 뒤에 물론 임상 결과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모든 데이터가 확정되는 대로 FDA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나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밝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주들한테 정확한 제시를 하기 위한 이야기죠. 또한 LSKB는 ORR, DCR 등 추가적인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분석 작업을 할 것이며 생존 환자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고 이렇게 확정된 데이터를 모두 취합 분석하여 ESMO에서 발표할 것이다. 최종적인 임상 결과치가 보여주겠지만 아직 최종 임상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인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모노와 콤보 임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초로 볼 때 위암 세컨드 라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데이터를 기초로 다양한 적응증을 상대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 등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또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6월 27일이죠. 그리고서 9월 달에 에스모에서의 결과치의 최종 최고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 내용은 모든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줄을 가지고서 이 두 기자분들, 당신들은 이번 임상이 당초 계획 목표에만 도달하지 못했고 단어 취합이죠. 이것이 바로 두 기자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은 단 한 곳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분들은 오늘의 이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9월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했다며 사전 허가 신청 등 신약 허가 절차를 빠르게 밟기 위해서 법무법인과 계약했고 또 생산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같은 해 11월에 보면 글로벌 임상 시험을 완료했고 다 발표됐고요. 그리고 FDA와 예비 프리 NDA 미팅을 하였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프리 NDA를 신청을 했었죠. 이와 같은 내용을 2019년 10월 25일에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가 조금 전 미 FDA와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프리 NDA 미팅을 완료했다. 그리고 자세히 나오게 되죠. FDA는 사전 미팅에 대한 회의록을 1개월 내로 엘레바에다가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컨설턴트 지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 프리 NDA 미팅은 미국 FDA 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속의 혈액종합제품국 그리고 임상양리학국, 바이오 통계국 등 각 분야 담당자들과 엘레바의 알렉스 김 대표를 필두로 임상시험 CMC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주주들한테 고무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뉘앙스가 아닌가. 이 기자분들 저는 국어는 잘 못하지만 이 정도 해석 능력이 되는데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허가 전략을 수립 후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어느 정도 SMO에서의 발표를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로서 이 목표에만 도달하지 못했고 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내부 판단이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발표하고 마치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요, 금융당국은 FDA가 3상 시험 결과를 평가한 문서를 기반으로 HLB가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했다는 입장, 이 입장은 어느 정도 금융당국은 인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에서의 시총이 5조 원에 해당하는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금융당국과 소명 중에 있는 것이고요. FDA 문서에는 실패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분명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진 것으로 두 번째로 언급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두 기자분께서는 영어 원서로 FDA 문서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대로 올려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의적인 내용 기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형기 서울대학교 의과 교수가 미국 내 임상시험 과정에서는 FDA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여기서 많은 문서가 오간다. 이 뜬금없는 글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리 NDA 미팅도 가진 거고요. 요거하고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두 기자분께서는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기업에 2조 이상의 두 분께서 날려버렸습니다. 전부 다 30대, 40대 정도가 40대 미만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 영상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성장하는 기업에 중국에서는 매출이 증대되어 있고 유럽의 최고의 학회에서의 최고의 논문상까지 나오고 그러한 상황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굴지의 서울대학교, 아산병원 그리고 삼성의료원 일원동에 있는 강남에요. 그런 곳에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금융당국과 현재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소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저희가 사뭇
불순한 의도로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주주분들께서도 조선일보에 전화하셔서 저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로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금융당국의 원활한 적절한 조치는 어느 정도 주주로서 손실도 감내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소명 중에 상황이 있고 이러한 젊은 기자분들께서 단독 임내해가지고 하는 상황은 그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주분들의 가치 있고 고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젊은 기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 이렇게 되시면 거기에 댓글로서 제가 언급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